안녕하세요. 작자 미상입니다. 영화 노브에 대한 리뷰입니다. 영화 제목인 노비, 노라는 뜻인 건 당연하지만 N-O-B-E, 그 노비, Not Planet Earth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이유는 이 영화가 오즈의 마법사를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즈의 마법사의 유명한 대사처럼 We are not in Kansas anymore 인 상황이니까요. I have a feeling we're not in Kansas anymore. I have a feeling we're not in Kansas anymore.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가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We are not in Kansas anymore 그리고 Not of Planet Earth 동일한 의미를 아시겠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영화는 영화 속에 겹겹이 다층 레이어를 쌓아둔 상징과 은유에 대해서 몰라도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압도적인 영상과 엄청난 사운드가 관객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영화입니다. 간단히 말해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영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IMAX로 봐야 하는 영화입니다. IMAX 촬영의 대가인 호이트 반 호이테마가 촬영했습니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시다고요? 그가 찍은 작품을 몇 작품만 말씀드리자면 인터스텔라, 테넷, 덩케르크, 007 스펙터, 에드 아스트라, 허, 틴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겠죠? 아무튼 그런 분이 촬영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정말입니다. 기왕 보실 거라면 IMAX로 보세요. Five stars, Angel. Five stars. 저는 이 영화를 저와 매우 다른 성향의 친구와 보고 왔습니다. 저는 평소 꼼꼼하고 섬세하게 영화를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감독이 누구고 이 장면에 무슨 뜻이 있으며 어느 영화제에서 무슨 상을 받았는지 같은 것은 1도 신경 쓰지 않는 친구입니다. 제가 어떤 장면에 담긴 철학적인 의미를 말하면 개풀 뜯어먹는 소린 닥치라고 말하곤 하지요. 사실 이런 성향의 해맑은 닌겐이 어떻게 교만한 저의 친구가 된 건지도 정말 의문입니다. 아무튼 이 영화는 재미있지만 동시에 매우 복잡한 상징과 의미가 있는 해석하기 만만치 않은 영화였고 그래서 영화가 끝나자마자 교만한 저는 해맑은 뇌를 가진 그 친구의 반응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진짜 재밌다. 교만한 저는 그 해맑은 친구에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영화 속에 숨겨진 몇 가지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장면이 있었냐고 역시 해맑게 반문하더군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괴로웠지만 어쨌든 이 영화를 재밌게 보긴 한 사람이고 그 친구는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도 너무너무 재밌게 이 영화를 봤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 명은 알아서 재미있고 다른 한 명은 몰라서 재미있었으니 결론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둘 다 재밌게 본 것입니다. 모두 everybody happy 하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이런 영화를 저는 당의정 영화라고 부릅니다. 뭐 이건 그냥 제가 옛날부터 써온 표현입니다. 당의정, 영어로는 슈가 코티드 타블렛이죠. 그러니까 안에는 몸에 좋을지언정 쓴 약이 있어서 겉에 설탕을 코팅해서 먹기 좋게 만든 약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당의정을 입에 물고 씹지는 않다가 금세 뱉어냈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캔디를 빤 것처럼 달달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던 필 감독 영화의 특징이며 특히 넙이라는 영화의 특징입니다. 이런 방식의 영화 만들기는 조던 필 감독이 코미디언이었기에 체화된 방식으로 느껴집니다. 원래 수준 높고 페이소스 있는 코미디는 그 의미를 알면 더 웃기지만 의미를 모른다고 해도 코미디언의 표정이나 행동 또는 말맛 등의 표면적인 요소들 때문에 웃을 수도 있죠. 결국 몰라도 웃고 알면 더 웃는 것이 하이 코미디의 특징입니다. 아니, 때로는 깊이 있는 코미디는 알면 알수록 웃으면서 동시에 울게 되기도 하지요. 저는 이미 Get Out으로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조던 필 감독이 몇 년 내로 아카데미 감독상이나 작품상 둘 중에 하나는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연출력을 갖고 있는 감독이죠. 단지 이 노비란 작품 다음엔 자의식을 조금만 줄이고
버리고 조금만 더 대중적인 작품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M. 나이트 샤말란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오늘의 리뷰는 모든 장면을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지 않고 영화 시작 8분 정도까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8분 정도의 영화 전체에 대한 설명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그 8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이후는 정말 더 이해하기 힘들어지니까요. 따라서 저는 그 초반 8분의 설명으로 기본적인 가이드만 하고, 그 이상은 관객 여러분이 저마다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그냥 두는 것이 이 영화를 정말 제대로 즐기는 길이라고 확신하기에 거기까지만 리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포일러 유무를 항상 밝히는데요. 설마 초반 8분 내용을 밝혀서 스포일러라고 하실 분은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되거니와, 혹시라도 있다 손치더라도 저의 스포일러는 영화 감상을 망치는 스포일러가 아니라 오히려 영화를 감상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건 변명이지만 영화를 딱 한 번 보고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제 리뷰 중에 혹시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구독자님들과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는 강의가 아니니까 감상과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러기에 더 어울리는 영화이고요. 그럼 잠시 후에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하면 맨 처음에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영화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이런 인용구나 작가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심심해서 혹은 폼 잡으려고 쓴 글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말해주는 것이니까요. 이 성경 구절은 구약의 나훔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더러운 걸 네게 던져 널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예언자 나훔이 쓴 것인데 그 성경적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지금 불필요하겠고, 이 말씀을 조던 필 감독이 인용한 핵심은 구경거리라는 말입니다. 즉 천박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거나 아니면 남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소비해야만 하는 쇼 비즈니스와 미디어 시스템에 대해서 비판하고 조롱하면서 나아가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보겠다는 그런 감독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것만이 다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이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구경거리가 영어로는 스펙타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스펙타클이 넘치지요. 따라서 처음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뒤로 대체 이 감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은 참혹한 방송국의 무대가 보입니다. 관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시트콤을 촬영하던 중에 침팬지에 의해 인명사고가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화 제작사의 이름이 나오는데 사명이 몽키퍼, 그러니까 원숭이발입니다. 이것은 감독인 조던 필의 제작사인데 1902년 영국에서 출간된 The Monkey's Paw라는 공포 단편 소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은 원숭이의 발이 몰고 오는 저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수십 번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영미권에서는 매우 유명한 작품이라서 그냥 원숭이 발이라는 말 자체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심슨에도 원숭이 발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우리에겐 친숙하지 않은 소재이지요. 아무튼 감독인 조던 필의 영화사인 원숭이 발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획기적인 스토리텔링, 선견지명이 있는 세계 건설, 그리고 현대사회 문제의 해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스토리텔링은 영화사니까 당연하지만 선견지명이 있는 세계 건설, 그리고 현대사회 문제의 해결, 그리고 그런 작품들을 거부할 수 없는 전염성 있는 재미와 아방가르드한 시각 언어의 균형을 통해서 도전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조던 필은 자신이 만드는 영화가 자극적인 재미를 예술적인 비주얼로 관객에게 전달하되 그 속에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과 예지를 담고자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당의정 영화라고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아무튼 이 시트콤은 God is Home이라는 시트콤인데 실제로 있었던 시트콤은 아니지만 조던 필이 만든 90년대에 있었음직한 가상 시트콤으로서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전편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VHS 테이프로 보는 느낌으로 연출했죠. 그리고 이 원숭이, 그러니까 포유류 영장목 중에서 침팬지에 의해 사람들이 다치는 사건은 2009년에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매우 똑똑해서 열쇠로 문을 열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바꿔가면서 TV를 보고 자동차까지도 운전할 수 있었던 유명한 침팬지 배우였던 트래비스는 2009년에 주인의 친구인 샬라네 씨를 갑자기 공격해서 그녀의 눈을 멀게 하고 얼굴을 찢고 신체 여러 부위를 절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 그 침팬지 트래비스는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었습니다. 침팬지에 의해 공격당했던 샬라네 씨는 이후로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가서 손상된 끔찍한 얼굴을 공개해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었죠. 이것이 당시 오프라 쇼의 화면인데 너무 끔찍해서 여기선 블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식사 중엔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의 오프라 윈프리 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대략 2000년 중후반 정도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끔찍하기도 했지만 그 사건을 시청률을 위해서 더욱 자극적으로 다룬 미디어의 자세도 끔찍했었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이 조던 필 감독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을 많은 한국 관객들이 미국 관객만큼 자세히 알고 있기는 힘들기에 특별히 영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일이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아까 조던 필 감독이 이 작품 뒤엔 자의식을 조금만 줄이고 조금 더 대중적인 작품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자의식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 대중성 속에는 이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기는 합니다. 미국인이 미국 이야기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기왕이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좀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영화의 오프닝 크레딧에서 이름 뒤로 보이는 사각의 이미지는 영상을 찍는 카메라의 뷰파인더가 연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UFO 자체가 되죠. 그렇다면 UFO는 날아다니는 카메라이자 탐욕스러운 쇼 비즈니스의 눈인 셈이죠. 이어서 에드워드 메이브리지의 달리는 셀리 가드너라는 연속사진 영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1878년에 24개의 사진기로 달리는 말을 찍고 환등기로 비춘 역사상 최초의 흑백 동영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영화의 역사 같은 책을 펼치면 1895년에 루미에르 형제가 만든 열차의 도착과 함께 제일 앞페이지에 소개되는 그런 전설적인 영상이죠. 이 장면을 촬영했던 영국인 에드워드 메이브리지는 물론 셀리 가드너라는 말의 이름까지도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기수였던 흑인이 누구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백인은 물론 하물며 동물도 그 이름이 역사에 남았지만 흑인은 아예 동물보다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흑인이 주인공 OJ의 고조 할아버지였던 것으로 이 영화에서는 설정됩니다. OJ의 아버지인 오티스는 대대로 운영하는 말 농장에서 헐리우드 영화에 출연하는 말을 조련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것이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선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손이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더 이상은 영화 촬영 시에 실제 말이 아닌 CG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농장은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했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 둘 말을 매각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지금 이 농장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어서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지고 아버지는 쓰러지죠. 병원에 달려가지만 아버지는 사망합니다. 아버지의 눈을 뚫고 뭔가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뇌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1938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되었던 토마스 제퍼슨의 프로필이 있는 5센트짜리 동전이었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평생을 선조의 명예를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가 사양산업이 되어가는 말 조련 사업을 살리려고 아끼던 말을 팔면서까지 낑낑대고 버텨내고 계셨었는데 하늘이 그런 아버지를 어여삐 여겨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지는 못할 망정 하늘에서 떨어진 5센트 동전이 눈을 뚫고 들어와서 뇌에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동전을 한번 봅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왜 believe 대신 trust를 썼을까요? 돈이라서 종교적 믿음보다는 신용이 더 중요해서? 그리고 써져 있는 liberty, 자유. 이 문구는 남북전쟁 중인 1864년부터 하나님을 멀리한 죄로 전쟁이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자유와 안전 그리고 번영이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미국 주하에 삽입되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OJ의 아버지 오티스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걸까요? 예언자 나홈의 하나님과 노베서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동전은 UFO에게서 떨어진 것이고 그 UFO는 탐욕스러운 쇼 비즈니스의 카메라인 셈이니까 결국 이 영화 너베서의 하나님은 바로 그 돈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나라의 일부 대형 교회의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조물주 위의 건물주, 즉 부동산이듯이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성경 말씀에서 내가 더러운 것을 너에게 던져 널 능욕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한 것이고 내가 너에게 던진 그 더러운 것은 돈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아버지는 전능하신 돈님에게 맞아 죽고 자동차 키는 말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키는 왜 말에 박혀 있을까요? 동전이 오른쪽 눈을 관통해서 뇌에 박힌 오티스와 동전처럼 오른쪽 눈만 크게 뚫린 헬멧을 쓴 가십 웹사이트인 TMZ 기자의 흰색 오토바이와의 단순 대꾸적인 표현일까? 아니면 디지털 장비들이 먹통이 되어 결국 수동 카메라를 써야 하는 후반부처럼 전기가 필요한 차를 버리고 말을 타라는 OJ를 향한 암시였을 저는 확신할 수는 없네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뜨는 타이틀 자, 여기까지가 오프닝 크레딧이 끝나는 겨우 영화 시작하고 8분 정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프닝 크레딧이 끝나는 영화 시작하고 8분 정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8분을 제가 왜 길게 설명했는지 혹시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 8분 동안에 쏟아지는 정보량이 너무 많은데 이걸 그냥 대충 보고 지나가시면 영화의 뒷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상상하시면서 이 영화를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8분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까지 다 설명하려면 2시간도 모자랄 것입니다. 서 있는 신발과 나쁜 기적의 동일성, 말에 박힌 열쇠와 포식자를 촬영하는 희열의 목숨까지 거는 홀스트의 광기 등에 대해서도 말하다 보면은 정말 2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럴까봐 겁나서라도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생업 중에 짬을 내서 리뷰하려면 지금 이 리뷰도 분량이 너무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전체 개요를 정리하겠습니다. OJ는 오즈가 연상되는 이름이고 오즈의 마법사의 유명한 대사처럼 We are not in Kansas anymore 인 상황인 것입니다. OJ의 농장과 그 주변은 방송 스테이지입니다. 즉 배우들이 있고 카메라로 촬영되는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거대한 UFO는 거대한 카메라입니다. 그 거대한 카메라는 탐욕스럽게 인간들을 먹어치웁니다. 거기엔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존중이나 이해나 배려도 없습니다. 그저 돈이 되고 배가 고프면 먹는 것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구경거리가 되거나 남을 구경거리로 만들어 소비해야 하는 쇼 비즈니스이고 미디어의 생태인 것이며 그것이 천박한 자본주의 시스템 속성이라고 감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겨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은 결국 스탭들의 단결된 힘이라고 조던 필 감독은 말을 탄 OJ의 등에 굳이 크루라고 크게 적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몇 가지 영화가 레퍼런스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코드의 진행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미지오와의 조우, 그 위에 멜로디는 조스를 얹었는데 그 전체적인 곡의 흐름이 M. 나이트 샤말란의 사인과 흡사합니다. 좀 전에 거론한 오즈의 마법사는 물론입니다. 거론된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은 공감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히치콕 감독의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나 E.T. 심지어 오토모 가치히로 감독의 아키라 같은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도 오마주로 튀어나와서 깔깔대고 웃게 만들지요. 실로 이 영화는 영화광들이 깔깔대며 볼 영화입니다. 그런데 또 초반에 말씀드린 제 친구, 그 해맑은 친구 기억하시죠? 그 친구처럼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그렇게 영화를 사랑하고 많이 본 사람들은 당의정 속의 약을 몇 번이고 재관람하며 찾아내는 재미를 느낄 것이고, 그저 스펙타클을 소비할 관객들은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만에 영화관에서 볼만한 작품을 본 재미를 줄 것입니다. 게다가 IMAX 촬영 분량이 40분이 넘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IMAX로 촬영된 스펙타클은 정말 대단합니다. 당연히 IMAX로 보면 좋고 IMAX여야 제대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왕 보시려면 부디 IMAX로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음악은 Get Out부터 계속 함께 해왔던 마이클 에이블스, 그리고 사운드 믹싱은 로마, 어벤져스, 아이언맨 등을 담당했었던 호세 안토니오 가르시아, 사운드 디자인은 Under the Skin, The Lobster, Killing Deer, Ghost in the Shell 등의 사운드 디자인을 담당했었던 조니 번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주제가 뭐고 내용이 뭐고 어떤 의미가 있고 사회적 비판을 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압도적인 영상과 엄청난 사운드가 관객을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저는 IMAX로 한 번 더 볼 생각입니다. No. 추천할 수 있을까요? Yes. 이상 작자 미상이었습니다. 참, 2년 반 만에 작자 미상 채널 최초로 구독자님께서 슈퍼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푸딩님, 해모수73님, 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딱히 해드릴 것은 없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이나마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